얼마 전 이 버핀 효과와 함께 상품 시장이 강세장에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필수 소비재와 농산물 그리고 희토류를 비롯한 금속 광물을 따르는 상품 ETF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상품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허리케인 셀리의 상륙으로 석유 생산 중단과 휘발유 재고 감소로 드디어 배럴당 40달러대를 돌파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WTI가 전장 대비 2.04% 상승한 40.9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또한 브렌트유도 전장 대비 2.56% 상승한 43.32달러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금이나 은 또는 원유 같은 일반적인 상품 ETF 투자와는 다르게요. 일부 ETF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소위 이 틈새 시장에 주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천연 자원이나 기초 자재를 취급하는 ETF가 있는 한편 선물을 다루는 종류도 있습니다. 바로 전기동이나 백금, 팔라듐, 커피, 옥수수, 그리고 원당 등의 상품 등이나 또 소형 농업 기업들을 보유하기도 하는데요. 소규모 시장과 범위가 한정된 자산군에 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수익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틈새 시장 특유의 구조와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ETF 종목으로는요, MOO ETF와 REMX ETF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MOO ETF부터 알아볼까요? 이 MOO ETF는요, 농업, 화학, 농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과 관련돼 있는데요. 이 MOO ETF는 2019년 미중 갈등 구조와 또 주요 농경 지역의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20.75%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필수 소비재와 농산물에 대한 기대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구성을 살펴보시면 총 52개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자산은 6억 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섹터는요,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원자재 산업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위 10개 종목이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5종목도 살펴볼까요? 먼저 글로벌 동물의약품 전문 기업인 조에티스가 있고요. 또 미국 동물 진단 장비 특화 기업인 아이덱스 레버러티스도 있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농기계 중장비 제조업체죠. 디어. 또 독일의 제약 바이오 업체인 바이엘, 그리고 캐나다의 비료 회사인 뉴트리엔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가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올해 3월 저점에 비해서는 60% 이상 상승한 상태인데요. 9월 2일에는 사상 최고가인 69.43달러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오늘 장에서는 0.41% 상승한 68.7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REMX ETF 살펴보겠습니다. 이 REMX는요, 희토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금속과 광물을 생산하고 또 정제하고 재활용까지 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이 희토류와 희귀 금속에서 발생하거나 향후에 이 분야의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토류 ETF로는 이 종목이 유일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입장을 밝힐 때마다 주목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구성을 살펴보시면요, 총 자산은 2억 달러 정도인데요. 상위 10개 종목이 6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상위 종목으로는요, 저장화육 코발트와 또 낙양 몰디브덴, 그리고 중국 북방 희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구과학협회에 따르면 희토류가 각종 첨단 기기의 필수 구성품이라고 하는데요. 또 미국 지질조사에서도 미국의 필수적인 광물자원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이러한 금속들의 수요가 쭉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줬습니다. 이렇듯 경제 섹터에 사용되는 상품들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REMX ETF의 올해 초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폭은 70%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고요. 오늘 장에서는 1.13% 상승한 41.0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